자,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누구나 다 되는 간편심사보험 그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병자와 고령자들을 위한 간편심사보험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유병자, 고령자들. 네. 이런 분들이 간편하게 심사만 몇 가지만 통과를 하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니까 당연히 획기적이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은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주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말도 없이 너무 바쁘게 보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모처럼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반대로 그만큼 또 아프시고 나이 든 분들도 많다는 게 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 인구는 물론이고 만성 질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올 상반기까지 쏟아진 이 유병자 보험 모두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간편 심사 보험들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심사 기준을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네. 이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세 가지 그 심사만 통과를 하시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 최근에 그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나 그리고 추가 소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암에 대한 진단이나 암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네. 이 세 가지에 모두 오케이라고 답을 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주에 정말 많은 가입건을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네. 열심히 하셨군요. 네. 자, 숫자 기억하시죠? 예. 3, 2, 5. 예, 3, 2, 5.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 2, 5에 이제 간단한 심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3개월, 2년, 5년,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답하실 때 조금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렇죠. 네. 세상에 정확한 기억이 어떻게 합니까? 네. 게다가 5년 정도면 그렇죠. 아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입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 의지 때문에 네. 약간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보험회사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고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신다 네네네. 하신다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단 네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기록이 당연히 남아있을 거니까 네. 분명히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 혼자서 대충 2년이 넘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꼭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면 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죠. 이제 계약사항에 꼭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병자,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시죠? 네네. 네, 더 중요한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간편심사보험이 사실은 그 고지사항이 일반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보험이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지를 하셔야 한다면 이 간편심사보험은 3가지 325 플러스 직업과 또 운전 여부만 추가적으로 고지를 해주시면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통원을 하고 계시거나 또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셔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입 가능한가요? 네.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 예. 제가 보기엔 그 다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이 세 분 모두 네.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 요청 들어왔던 실제 사례입니다. 네. 다만 형제분은 아니셨고요. 이제 네. 각각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인데, 그렇군요. 첫 번째 이제 첫째 예. 분께서도 뇌출혈 수술을 하셨지만 네. 이제 325에 해당은 안 되셨기 때문에 당뇨 약과 혈압약은 드시고 계시더라도 네. 가입이 가능하셨고, 둘째 분 마찬가지로 담낭 제거하셨던 분이긴 하더라도 네. 가입이 가능하셨던 분이고, 마지막 그 막내 분, 셋째 분은 백혈병 유병자신데도 불구하고 완치가 그러니까요. 되셨기 때문에 네, 2010년 완치가 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간편심사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좀 흐뭇해하셨던 네,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 중에
다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뭐 뇌출혈, 네. 뭐 담낭 제거, 그다음에 백혈병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네. 네. 아마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이런 게 될까 하고 많이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상담을 도와드렸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대 부부셨는데 남편분께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계셨고 예. 또 직업상 좀 이렇게 사고가 많은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에 또 고혈압 약까지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아, 예.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러니까요. 문턱에서 다 거절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해드렸어요. 제가 다 가입해드렸고요. 다행이다. 예. 네. 더군다나 또 이분이 다 자녀들을 또 이제 결혼도 시키시고 하셔서 좀 일찍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노후 준비도 고민을 하셔서 제가 연금까지 제안을 해드려서 이야. 아주 만족한 그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네. 뭐 든든하네요. 정말 이런 전문가님이 찾아주세요. 지금 옆에 있으면 뭐 두려울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희 뭐 예전에는 뭐 거의 심각하다. 정말 완치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암 질환 같은 경우에도 수술한 병력이 심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입이 될까에도 고민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암도 마찬가지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술 환자 중에서 그 협심증 수술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2년 반 전에 협심증 수술을 하셨고 이거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가 검사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 간편 심사나 이런 것들 다 통과가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협심증 수술뿐만 아니라 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모두 다 가능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장애에서도 인수가 다 가능했었고요. 10년 전에 콩팥 이식을 수술 받으신 분, 그래서 심지어는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도 가능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그 남성분들 이렇게 축구하시다가 뭐 이렇게 골절되시고 예. 그리고 핀을 삽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스포츠 부러지고 활동이나 났었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핀을 제거하기 전에는 보험 가입이 사실은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한 번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계의 프로파일러 이동영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입니다. 7년 전 자녀의 유학을 준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유학이 끝난 후 보험 가입을 하면 손해라며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자녀 2명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해부터 보험료가 인상돼 보험의 재구성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이 가입한 3개의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가입 당시 매월 38만 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약 12%의 보험료가 인상이 됐는데요. 그 결과 현재 45만 4,53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5년마다 약 12%씩 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납입해야 할 예상 총 보험료만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2억 8천만 원의 상품을 구입한 것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에는 갱신형 담보가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월 보험료가 아닌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본다면 갱신형 담보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특히 어린 자녀들의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시한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TV조선 보금자리에서는 시청자들의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고 가입 상담과 보험 재점검을 진행할 전문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설계사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